남편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대화가 안 돼,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우리 애들은 나를 너무 무시해. 말이 안 통해. 당최 말을 듣지 않아. 이런 분도 많이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의 배우자들과, 배우자들은 아니죠. 배우자죠. 배우자들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배우자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 깊은 수준에서의 그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가 가능하신가요? 자, 그것은 바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타인과의 대화도 그런 차원으로 바뀌게 돼요. 그건 어떻게 되냐면 내가 계속해서 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떨 때 편하지, 오늘 내가 뭐가 필요하지 라는 걸 내가 이렇게 채워주면 채워질수록 내가 만나는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와 같이 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애가 숙제를 안 하고 자꾸 놀아요. 그러면 애한테 지금 필요한 욕구는 뭔가요? 숙제를 안 하고 자꾸 놀아요, 애가. 그러면 걔한테 필요한 욕구는 아마도 즐거움의 욕구라든지, 뭐 자유의 욕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게 되게 큰 아이일 수도 있어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자유롭게 놀거나 뭔가 재미난 것들을 추구하는 그게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규칙을 지키고 정해진 시간에 딱딱 해내는 거, 그거는 엄마의 욕구인 거죠. 근데 엄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가 이게 자꾸 충돌을 해요. 그런데 엄마가 스스로 늘 자기에게 필요한 욕구들을 채워주고, 나한테 이런 게 지금 필요하구나. 내가 이게 좋아서 이런 걸 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답답했구나. 이렇게 스스로 알아가고 자기를 돌봤던 엄마는 아이가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야, 너 숙제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숙제도 안 하고 그렇게 놀면 너 진짜 나쁜 아이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얘기하죠? 너 지금 놀고 싶어? 왜 그렇게 놀고 싶어? 이러면서 그 놀고 싶은 상황을 갖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노니까 좋아? 이렇게요. 엄마 좋아. 이렇게. 그래? 그런데 엄마 욕구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는 숙제가 되게 중요해. 학생은 숙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네가 숙제를 지금 안 하고 놀고 있는 모습이 엄마한테 되게 좀 불편해.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애가 엄마, 내가 숙제는 내 거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내가 숙제는 몇 시에 할게. 그래도 되지. 하고 아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서로의 욕구가 인정이 되고 그 욕구를 채울 수 있게 해주면서도 너는 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존재야. 그런데 네가 그거를 잘 못할까 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아이가 엄마 걱정하지 마. 그건 내 문제니까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울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서로 달라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내어놓고 말을 하는 거, 엄마는 이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엄마는 참 많이 불안하고 좀 두렵기까지 해. 그래서 가끔은 화도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것에 대해서 엄마 나는 이것보다 이게 더 중요해. 그런데 엄마가 이것 갖고 왜 자꾸 불안하고 화내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이러면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요. 여기에는 어떤 판단과 분별이 전혀 없고요. 나는 이게 중요해. 너는 어때? 너는 그게 중요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마음이 힘든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해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힘들어하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거든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고 있는 엄마가 힘들어지는 걸 원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늘 제가 골탕 먹이는 걸 좋아하고 저를 막 속이고 제가 화내는 거를 정말 바라는 것처럼 행동해요. 그거는 아마 아주 오랫동안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 나는 정말 존중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의 그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지 못하고 계속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만 해. 이렇게 해야 좋은 사람이야. 이걸 너무 내세우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힘이 생겼을 때 반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게 돼요. 너무 비극적이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대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나를 그렇게 대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숙제했어, 안 했어? 손 씻었어, 안 씻었어?
얼른 자야지. 지금 몇 시인데 안 자는 거야.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시간마다 계속 뭔가를 통제하고 지시한다면 그걸 거꾸로 한번 누군가 나에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일어났으면 빨리 들어가서 씻어. 씻었으면 와서 밥 먹어. 밥 먹었으면 이제 학교 가. 준비물 챙겼어?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챙긴다면 와, 그건 지옥이 아닐까요? 지옥일 것 같아요. 나는 그런 목소리 톤으로 안 하는데요. 저는 친절하게 하는데요. 뭐 친절하게 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친절하게 해도 누군가 계속 나를 마치 인형처럼 줄을 달아서 지금은 이거 하는 시간이야. 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정해져 있는 것에 따라 그 루틴에 따라서 살아가면 돼. 그게 제일 바른 생활이고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거야 라고 계속 알려준다면 숨 막히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어린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괴롭고 힘든 그래서 힘이 생기면 공격하게 되는 건지도 몰라요. 지옥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보다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지시하고 뭔가 판단 분별해서 막 자꾸 이렇게 뭐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면 그 말이 거꾸로 나에게 이렇게 누군가 하고 있다면 나는 어떨까? 그게 괜찮은 건가? 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린 자녀에게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해야 될 시기가 있죠. 그런데 최소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점점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더 많이 허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꼭 지금 해, 지금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서 그걸 갖고 막 싸우고 정말 권력 다툼을 벌이고 이러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의 욕구가 소중한 것만큼 아이의 욕구도 소중하다. 그래서 엄마의 욕구를 엄마가 깊이 돌보는 것만큼 참지 말고 돌보라는 얘기예요. 참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참으면 참을수록 아이에게 나쁜 영향이 많이 간다. 그래서 엄마가 합리적인 선에서 자기가 자신의 욕구를 채울 수 있게 시간을 조절하고 경제적인 그 분배를 너무 학원비에 많이 들어가고 그 학원비를 우리가 이런 경험 하지 않나요? 저도 경험을 좀 한 건데 근데 저는 그때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아이를 학원을 보내거나 이럴 때 그 돈 걱정을 하면서 보낸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또 학원을 하니까 아이를 또 다른 데 그 시간에 보내야 됐었고 그리고 돈을 계속 벌고 있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때때로 이제 이런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학원비가 너무 비싸. 뭐 영어학원 30만 원, 수학학원 30만 원 막 이러면은 뭐 아이가 2명, 3명이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배우는데 우리 애는 못 배우고 막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하고 막 진짜 남편과 그게 싸움이 되고 그러면 저는 모두가 고통스럽잖아요. 학원을 다니는 애는 학원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걸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못 보내는 엄마도 고통스럽고, 월급의 많은 대부분을 그 학원비로 보내고 있는 그 아빠도 고통스럽고, 노후에 대한 걱정과 막 여러 가지가 다 온 가족을 고통스럽게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를 놓고 가족들이 한번 논의를 하시고, 그래서 그 행복해지는 방법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학원을 멈추는 것도 행복해지는 방법이다. 그럼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공부할까? 그 방법을 또 찾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고통스러운 것을 꼭 해야만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고통스러운 걸 참으면서 우리의 행복을 미래로 미루면서 언젠가 행복해지겠지라고 할 필요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엄마 스스로가 인간에게는 욕구가 있고 그 수많은 욕구 중에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욕구는 무엇인지 알아서 그 욕구 하나하나를 채워주고 또 채워줄 때 내가 화가 더 이상 나지 않아요. 우리가 배가 부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랜만에 이제 시간이 좀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요. 친구들이랑 좋은 예쁜 카페에서 아주 근사하게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어때요? 너무 좋죠. 근데 그런데 또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하나 있네요. 그게 너무 좋다라고 느끼는 나이가 한 50이 돼야 느끼는 것 같으네요. 30대, 40대 때는 그렇게 좋은 카페 예쁜 분위기 안에서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 화제는 늘
그 아이들 문제, 남편 문제, 시댁 문제 이런 걸로 아주 보따리를 싸갖고 다니면서 지금 여기를 누리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정서적인 교류를 나눈다기보다 그 고민의 보따리를 서로 풀어놓고 한숨 쉬느라고 보냈던 시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역시 그러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네, 그죠.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이제 알아차림으로 지금 삶에 고민이 많고 아이들 걱정도 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마주 앉아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예쁘다. 이런 곳에서 늘 살고 싶어. 그리고 이렇게 좋은 음식 먹는데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 순간의 행복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바로 이제 욕구를 채우는 시간이죠. 좋은 음식으로 나의 미각과 또 내 몸이 원하는 여러 가지를 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통한 어떤 사람과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 사랑과 정서적인 어떤 것들이 또 채워지고, 그리고 삶의 여유를 즐기면서 내 삶이 참 이렇게 여유롭고 좋구나라는 그런 만족감, 수많은 것들이 이렇게 채워지는 시간이잖아요. 그 순간 느끼는 감사, 기쁨 이런 걸 느끼고 고민의 보따리를 자꾸 싸갖고 다니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민의 보따리 많이 싸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잘할 수 있지만 저도 고민을 털어놓을 사람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은 늘 저의 그 고민의 보따리를 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시간을 빌어서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마음성장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뭐 8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는 처음에는 그냥 저희가 이제 강사 양성이나 코치 양성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걸 배워서 수업에 적용하고 싶어요. 강사 되고 싶어요. 뭐 코치 되고 싶어요. 이래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공부를 하면서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이렇게 바라보고 수용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되면서 가족이나 자녀,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써주셨네요. 네. 내가 달라지니 남편과의 대화가 즐거워졌어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감정이나 욕구에 대한 대화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먹고 사는 게 늘 걱정이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일상에서는 돈이 그렇게 풍부하게 많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 땐 한번 써보세요. 우리 가족이 한 달을 살아가는데 최소한 얼마가 필요하면 되지? 그리고 불필요한 소비에 지금 쓰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돈을 거의 쓸 데가 없어요. 먹는 거 외에. 먹는 거, 그 다음에 책값, 그리고 마음성장학교 운영비, 이거 외에 별로 쓰는 게 없어요. 먹는 거. 먹는 거는 먹고 싶은 거를 꼭 먹어요. 저는 그리고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제가 다 만들어 먹습니다. 뭐든지 만들어요. 저는 한식, 일식, 중식, 그 다음에 오븐 요리, 뭐 빵 만들기 뭐 이런 거 다 제가 배웠어요. 저는 1등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그런 걸 배웠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혼자 다 만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요리하는 시간이 저한테는 되게 기쁨의 시간이고 힐링의 시간이고 그래요.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던 때도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다시 그게 저한테 되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과 힐링의 시간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왜냐면 저는 예술활동을 굉장히 좋아하고 예술활동을 삶에서 하지 않으면 되게 고갈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예술활동에 대한 욕구가 평생 있어서 늘 뭘 만들거나 그리거나 뭐 이런 창작활동을 했었거든요. 책을 읽으면서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 그런 활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리를 하는 시간은 그런 욕구가 막 채워지는 시간이에요. 제 오감을 다 활용해서 야채를 하나하나 씻고 그리고 그걸 썰고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걸 먹고 이러는 모든 활동이 저는 하나의 저의 그 어떤 창작에 대한 욕구 그리고 저의 이런 오감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는 그런 감각적인 어떤 놀이 이 모든 것들이 다 또 정서적인 어떤 유대감을 또 맛있는 요리를 함께 먹으면서 나누는 대화 이 모든 게 거기에 다 들어있거든요. 여러분도 밥하는 게 정말 지긋지긋해 이렇다면 잠깐 밥하는 걸 멈춰보시고 저도 멈췄던 시간이 있거든요. 밥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그런데
다시 내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거구나. 이거 되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행복한 활동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어, 바쁠 때는 사실 거기에 감정을 넣어서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그냥 막 빨리빨리 설거지 해놓고 막 빨리빨리 밥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설거지 하는 시간도 되게 좋아하는 시간이거든요. 설거지를 저희 집 부엌 창문이 되게 예뻐요. 저 창밖이 공원이 쫙 보이는데 거기 보면서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천천히 해요. 천천히 하고 뭐든지 천천히. 오늘 그릇을 닦으면서 저는 이제 그릇 닦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서 마음에 올라온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렇게 느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도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욕구가 뭔지를 알면, 내가 이렇게 손으로 뭔가, 그게 설거지라는 이름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나에게 집중하는 하나의 삶의 시간으로 보고 있어요. 설거지 시간을. 그래서 설거지를 모아요, 일부러. 그걸 하려고. 네. 하루에 설거지를 모읍니다, 저는.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설거지를 하는데, 식기세척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식기세척기를 하니까 그 설거지를 즐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식기세척기를 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한테 주고 저는 그 1시간 동안 이렇게 물 막 만지면서 설거지하는 시간을 저만을 위한 어떤 또 하나의 사색의 시간으로 이렇게 마련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일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시간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자신의 욕구를 깊이 들여다보면 내 삶에 이미 있는 그 시간들이 이렇게 다시 재해석되고 다른 시간으로 더 의미 있고 좋은 시간으로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ll I do is fall